같이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하고 여기가 지금 부여 롯데 리조트예요. 글로 지금 저희가 여행을 왔어요. 부여가 참 아름답네요. 이 독서 모임에서는 거의 자기계발서를 아무래도 많이 읽죠. 많이 책 읽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문학이나 이런 고전 이런 거는 교양 도서 이런 거는 젊을 때 많이 읽는 게 유익하대요. 그런데 이제 이 자기계발은 인생을 살아보고 아직 인생이 안 풀리거나 내가 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자기계발서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일본 작가님들이 쓴 요 조그만 책들이 있어요. 얇고 조그만 백에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책을 갖고 맨 처음에 초보 독서일 경우에는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이나모리 가즈오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나모리 가즈오는 예전에 저희 씨 없는 수박 아시죠? 우장충 박사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그분의 사이래요. 뭐라 그럴까? 사람을 보는 안목. 제가 보면요. 훌륭하신 분들 있잖아요. 성공하신 분들 소위 이런 분들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요. 사람을 보는 그 안목에 의해서 인생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그러잖아요. 부모는 선택할 수 없지만 배우자 선택하는 안목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안목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가장 가까이 만나는 5명이 저의 평균치를 의미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글을 보면 요즘에 나의 평균치는 괜찮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씩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분들은 제가 가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독서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거죠.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하는데 정말 그 시간마다마다 너무 많은 걸 배워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는 존경받는 3대 기업가가 있대요. 마스시타 고노스케 하고요. 혼다 쇼이치로 그리고 이 책을 쓰신 이나모리 가즈오 이렇게 세 분이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의 신이래요. 그래서 이 이나모리 가즈오 책을 읽었는데 되게 얇고 짧지만 되게 임팩트 있다. 배울 거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왜 일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많은 질문과 해답 이런 걸 던지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이먼 시넥의 Y 책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도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사이먼 시넥의 Y와 이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을 하는가가 굉장한 공통점이 있어요. 서양에 사이먼 시넥의 Y가 있다고 하면 동양에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책을 같이 읽으시면 내 삶의 Y가 되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직업, 직장, 내 삶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Y가 분명하면 그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Y를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순간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정립이 돼 있어야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이게 정립이 된다는 거죠. 선택할 때 Y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Y가 정립이 됐을 때 나의 일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왜 일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때는 첫 번째 천년의 집을 짓듯이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대대손손 내려주는 가업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정말 인스턴트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조립식도 많고 우리가 뭐를 할 때는 정말 빨리빨리 정말 저희 한국인의 고유의 특성이 빨리빨리 많잖아요. 집을 지을 때 천년을 생각하듯이 지라. 저는 이 말 너무 매력 있어요. 유럽 같은 데 보면 정말 오래된 건물들이 정말 많고 그쵸?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전통이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잘 유지하는가? 이거는 정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일은 사실 저희가 내적 수양, 내면 수양에 굉장히 좋은 도구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는
나를 성장시키고 내 내면을 가다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너무 매력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기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정말 매력 없더라고요. 직장에서 그런 몰입 단계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런 거를 알아보고 인정하는 그런 조직이 많은 것을 성장시키는 정말 원동력이 되는 회사고 직장인 거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 Y에 대한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직장에 만족을 못 하시고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 바로 사표를 내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표를 내고 다른 직장에 간다고 하면 그 직장에서는 과연 적응을 잘 하실까요? 마인드를 가지고 남들이 좋다는 회사를 들어가도 저는 결과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원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엘리트였어요, 사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근무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근무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사람이 변하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닌데 그 직원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게 아니라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일을 하고 경력이 쌓이면 저희는 성장과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직원이 굉장히 냉담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직원하고 얘기를 깊게 나눠봤어요. 직장에서 생긴 그 회의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해 준 건 너무 고맙죠. 좋다. 그렇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준비하고 나가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이직을 준비해서 나갈 준비를 한다 하면 이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다. 그러면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줬으면 너무 나는 좋겠다. 본인 스스로에도 그게 너무 좋은 거고 그래야지 나가서도 후회가 없고 나가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한 얘기였어요. 그 직원이 너무 많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나중에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상처받는 건 뭘까요? 조직의 상처를 받는 걸까요? 사람의 상처를 받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Y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 그러면 여태까지 왜 공무원 생활을 했냐?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나가서 너한테 이 공무원 생활 수십 년이 주는 공무원 생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 직원하고 하면서 저도 스스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한 거죠. Y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미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대요. 여러분 일에 미쳐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근무 기간을 뭐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정말 일에 미쳐서 해본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남들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새로운 거, 뭐 창의적인 거 이런 걸 제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정말 제가 막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가면서 막 제가 다른 시군 자료를 다 뒤져가면서 막 이렇게 일을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그 의미가 주는 거, 동기가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미쳐야 미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 일에 애정을 갖지 않고 있고 열정을 쏟지 못한다 하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잡을 바꾸셔야 되는 게 저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잡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안에서 포지션을 바꾸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미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서 거기에서 어떤 직업의 희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일. 그런 걸 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중용 23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영린에 나왔던 그 정조의 중용 23장
마음이 조금 복잡하고 흐트러질 때는 저는 이 글을 가끔 읽는데,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 내지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내지는 내가 하루하루의 의미를 둬야 되는 이유,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스스로 불을 태우는 사람이 되래요. 이 얘기는 열정하고도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봤다는 그 서울의 봄, 이태신 역을 한 게 결국에는 장태환 수도 경비 사령관이었던 거잖아요. 정말 스스로 태우는 사람이 되라, 이 문구를 딱 보고 저는 생각난 사람이 이 장태환 사령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불태우는 사람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명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발화가 돼서 자기 열정을 가지고 정말 흥미롭게 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죠. 하지 못할 거는 없대요. 안 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말 너무 동감하는 게, 저희는 하지 않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거를 반드시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연습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완성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될 때까지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될 때까지 하지 못한다는 거죠. 중도에 포기한다는 거죠. 이 이나모리 가치오는 일단 무슨 일을 시작을 하면 무조건 100% 성공이 될 때까지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엔 포기하지 않는 힘인 거죠. 될 때까지 계속 한다 그러면 못 해낼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미래에 한 시점을 딱 두고 완성이 되는 그 시점에서 역산을 하래요. 역산을 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건가가 굉장히 선명해진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살 10kg를 빼겠다 이러면 지금 몸무게에서 10kg 감한 시점을 딱 목표점을 정하고 그거를 역산을 하라는 거예요. 10kg를 빼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중년을 넘어서면 보통 인생 제2모작을 꿈꾸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퇴직 후에 또 다른 내가 인생 2모작을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미래의 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역산을 하면 일단 건강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 자본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역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아직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고 또 책에서 의미를 찾고 이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미래의 한 시점이 보이겠죠. 그러면 그 시점부터 저는 역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그 얘기를 해요. 시련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정말 시련만큼 사람을 강하게 키우는 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거를 몸소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때마다 저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갔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결국엔 제가 그것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나하나씩 크고 작은 해답을 찾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유의주의로 일에 집중하래요. 이 유의주의는 무의주의랑 반대말인 건데요. 이 유의주의는 뜻을 가지고 일에 뜻을 두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유의주의로 일에 집중하면 고도의 집중력을 키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할 때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쵸? 지시사항 내려오면 그걸로 그냥 일을 하고,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그냥 막 읽고 그랬었던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 하나를 만나도 정말 유의주의로 만나려고 하고, 책 한 권을 읽어도 유의주의, 고도의 집중력, 선택적인 집중력,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읽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일을 하실 때 그 Y가 선명하지 않으면 그 가는 길이 반드시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실 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의식적으로 유의주의하게 한번 정립을 해보시고, 내 미래에 내가 꿈꾸는 방향성과 일치하면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아침이네요.